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도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예, 첫 시간 지난번에 영상 잘 들으셨죠? 예, 두 번째 시간 또 오늘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47페이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악순환을 낳는다. 자, 느닷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귀신의 집을 좋아하는가?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가 무서워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귀신의 집은 왜 무서운 걸까?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르지만 내 경우에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 증거로 한 번 들어가 본 귀신의 집은 다시 들어가면 공포감이 한층 줄어드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은 전체 상황이 보이지 않고 모호하며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그렇죠. 불안과 공포, 초조라는 감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겨난다고 해요. 대상을 모호하게 인식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추측만 하고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모호함이라고 하네요. 모호함.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만 되풀이되면 불안, 초조, 공포는 점점 커져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안과 초조함을 날려버리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51페이지. 근심, 걱정, 불안이 쌓이고 쌓여 머리를 점령하면 마음의 에너지까지 전부 빠져나오고 만다. 이럴 때는 머릿속에 뒤엉켜 있는 생각을 모두 종이에 쏟아내보자.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리스트다. 자, 걱정거리를 51페이지 보면 52페이지 보면 어떻게 할까로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짜증을 냈다. 자, 어떻게 할까? 이따 퇴근해서 집에 가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아준다. 현재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불안하다. 이것은 지금 당장 노트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빠진 것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 걱정거리 칸에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모두 적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쏟아내는 거죠.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30에서 50개 정도 적는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었던 일은 물론 불안하고 후회되는 기억, 실수해서 너무 싫었던 사건 등 네거티브한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두 번째, 적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걱정거리 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대처 방법을 고민한 다음 어떻게 할까 칸에 적는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가벼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내용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미완료 리스트. 이게 미완료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끝내지 않은 작업을 기억하려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뇌는 컴퓨터와 비슷해서 기억해 두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 용량이 가득 차 정보 처리 능력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미완료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1단계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완료되지 못한 사항을 글로 적어서 정리하면 54페이지 그림처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3단계 해결로 나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와 사생활 관련으로 나눠서 미완료 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일을 적습니다. 업무 관련과 사생활 관련으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어느 쪽부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약하기, 구입하기 등 사소하고 자잘한 내용까지 모두 적으면 머릿속이 개운해진다고 하네요. 네, 안 할 것과 보류할 것도 적고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기한을 적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면 업무 관련, 기한, 사생활 관련, 기한 이런 식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을 훨씬 많이 줄여준다고 하네요. 자, 감정일기. 감정일기,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감정일기를 볼게요.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일같이 해야 할 일, 생각할 일에 허둥지둥 쫓기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정일기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일기란 그날 하루 일어난 사건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 일을 기록하는 워크시트다. 네.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약속에 늦어서 화가 난다. 타인의 불친절한 대응에 화가 난다. 상사의 얼굴 표정이나 반응을 보고 불안해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 패턴을 내가 파악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레 보인다는 거죠. 자, 상대방이 약속에 늦어서 화가 난다는 걸 내가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요. 근데 이런 외면하고 무시해온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러 들춰서 기록하는 것은 유쾌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패턴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감정일기는 대체적으로 밤에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다음날 쓰면 잠자는 동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감정일기 쓰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사건을 쓰죠. 뭐 회사에서 상사에게 업무 때문에 질책을 당했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상사의 지시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 자신이 잘못 지시했으면서 그 부분을 쏙 빼고 나만 질책하다니 어이가 없다. 부하를 탓하기 전에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은 고소하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다. 감정, 짜증 80%, 자책감 50%. 이런 식으로 나를 뒤흔든 감정을 쓰는 거죠. 2번 마음의 소리를 쓰고 3번 감정의 종류와 정도를 쓰고 네, 이런 감정일기를 2주 정도만 작성해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감정일기를 통해서 그날의 기분, 진짜 속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쓴다 쓰는 대로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았으면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